1998년 여름 울산 어느 백화점 안에서 12살 소년이 딸기맛 요구르트를 마십니다. 단 한 모금이었습니다. 곧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처음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독극물 범행 가능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향합니다. 요구르트를 건넨 사람은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기록은 그날 이후 남겨진 사실들을 따라갑니다. 이 사건은 1998년 7월 19일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2살이던 소년입니다. 사인은 고독성 진드기 살충제, 포스파미돈 중독으로 밝혀졌고 사건은 독살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건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전 소년의 아버지는 외지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7월 19일 오후 소년은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울산 남구 삼산동의 어느 백화점이었습니다. 거리는 약 2km였습니다. 소년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뚝거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식품관에서 딸기맛 요구르트 3개를 구매하고 같은 층 샌드위치 판매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계산대에서 판매점까지의 거리는 약 45m. 요구르트는 이동 내내 아버지가 들고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판매점에서 아버지가 요구르트를 개봉해서 건넸고 소년은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곧바로 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긴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식품 담당 직원을 찾아가서는 독극물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으로 가자는 말은 직원이 먼저 했다는 진술도 남아 있습니다. 소년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약 55시간 뒤인 7월 22일 새벽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건 직후 수사기관은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행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당시에도 독극물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요구르트 팩에서는 외부 주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조 공정상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다른 가능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요구르트를 건넨 소년의 아버지가 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으로 요구르트를 구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CCTV 확인 결과 제품을 선택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에도 같은 제품을 여러 차례 구매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살충제 성분이 밝혀진 것은 사건 발생 8일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전부터 독극물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수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아버지의 진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과거 보험금 수령과 도박 관련 소문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1년간 배지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실제 선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단 8일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고 이후 수사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아버지는 목욕탕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후 공개 수배가 이루어졌으며 도박장과 시골 지역에서 목격 제보가 있었지만 검거는 실패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3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은 재검토되었습니다. 제조 과정 혼입 가능성은 다시 한번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술 역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아버지는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에는 태완이법이 적용되면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건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남겨진 기록 속에 있습니다. 범죄실로